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9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31일 월 말이 되겠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경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진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이 사주 명리학을 상담하거나 내지는 이제 가르칠 때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사주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보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책을 위주로 해서 뭐 자평 진전, 자평법에 따라서 보는 게 맞다, 아니면 뭐 조화 원역법에 따라서 조후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아로 까놓고 신살 위주로 보는 것이 속 편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추상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주를 볼 때는 일단은 너무 세세한 것에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신살 같은 거 있죠. 뭐 백호대살이 있다. 뭐 특히 또 뭐 공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공망을 굉장히 중시 보고 신살도 굉장히 중시 보는데, 막상 공망에 대해서 이건 공망이 공망이라 뭐 안 좋다, 공망이라 뭐 어떻다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자, 이 공망이 돼서 왜 안 좋으냐,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답변을 듣는다 하더라도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들이대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공망론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신살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삼재라는 거 있죠. 삼재,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내지는 안 봐도 그만입니다. 공망 때문에 잘못된 사람 있는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사주를 가져와 보시면 되겠고요. 신살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은 이 신살이 있어서 잘 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 내지는 신살 때문에 이 사람은 신살 때문에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주를 한번 가져와 보시죠. 제가 보는 관점이 새롭게 제가 보는 관점이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왔던 자평법에 의한 방법, 내지는 조화 원형 여러 가지 고서들에 의한 방법을 가지고 보는 것이, 제가 임의적으로 제가 창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가지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또 삼재를 또 중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삼재라고 하는 것은 삼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뭐랄까 그 천기대오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삼재라고 하는 것을 언제 보냐면 양택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음택이라고 하는 것을 위주로 본다고 했어요. 양택은 내가 사는 산 사람이 사는 집을 움직이거나 집을 고칠 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음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집, 쉬운 말로 묘자리죠. 묘자리, 산소를 이장하거나 산소를 개장하거나 할 때, 산소의 변동을 줄 때 그 삼재를 쓰는 것이지, 산 사람이 삼재 때문에 내가 안 좋다, 이렇게 이런 것은 솔직한 말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부적 쓰고 뭐 기도비 내고 하는 어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호구지책 정도는 받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신살, 공망, 삼재 이런 거는 솔직히 보지 않고요. 또 너무 또 어떤 분들도 일주론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과 일지의 관계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것 또한 너무 편협한 단식 판단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단식 판단.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어떻게 보느냐,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핀 연후에 사주 전체 큰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지에 편인이 있으니까, 정인이 있으니까 뭐 조상이 어떻고, 뭐 일지에 뭐예요, 또 정인이 있으니까 또 뭐 부가 어떻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어떤 분들이 또 질문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연지에 용신이 있으면 초년이 좋고, 이거 뭐예요? 근묘 화실 이론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근이라고 보고, 월주를 묘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일주를 화라고 보고, 시주를 실이라고 해서 연주 근에 용신이 있으면 좋은 거고, 근에 예를 들어서 기신이 있으면 나쁜 건데, 연에 있으면 초년이 안 좋은 것이고, 초년이 뭐
약신이라든가 신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기신이 있으면 나쁜 것이고, 월주라고 하는 것은 묘, 장년이죠, 중년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0년씩 잡게 되면은 연이 20, 그다음에 여기가 40, 60, 80 이렇게 나눠 보게 되면 20대 때를 말하는 거고 40대 때를 말하는 거고 20, 40, 60, 80대를 말하는 건데, 금융화실 가지고 운명을 운명의 기륭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10대, 20대 때의 운을 보려고 하면 10대, 20대 때 대운을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연주에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나를 가지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대, 20대 때 운은 요 가보대운, 계사대운, 여자 같은 경우는 병신정유대운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년운은, 자, 20대 때, 30대 때 운을 봐야 되겠죠. 여명 같은 경우는 무술기의 대운, 남자 같은 경우는 임진, 신묘 대운이 이 사주하고 어떤 작용을 해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년을 봤을 때는 남자 같은 경우는 경인, 기축대운을 보는 것이고, 여자는 경자, 신축대운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말년은 남자는 무자, 정의, 병술 이후를 보는 것이고, 여자는 이민, 계묘, 갑진 이후를 이렇게 보게 되면 되는 겁니다. 대운도 보지 않고 세운도 보지 않고 그냥 사주 연월일 주만 놓고, 시주만 이렇게 연월일 시주만 놓고 사주를 본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전체적인 짜임을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 어떤 분들 격과 용신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주를 볼 때는 격이라고 하는 것,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짜임새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를 갖다가 중화시키는, 중화를 시키는 핵심이 되는 것이 용신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무엇이 있어야지만 중화가 되고, 무엇이 왕해지면 중화를 잃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맨날 일진 강의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에 해당이 되죠. 뭐 저도 편하려고 하면 날마다 안 하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저도 또 게을러지다 보면은 또 보는 관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했던 것이 벌써 이제 988강 이렇게 돼 있고요. 내일 999강, 그 다음엔 이제 1000강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주 이렇게 단편적인 것들 보지 마시고요. 신설공만 뭐 이런 거, 삼재 뭐 이런 건 그냥 그 시간 날 조금씩 뭐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고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전체적인 짜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핵심적으로 잘 공부해 두시고, 여기다가 이제 육친 같은 걸 대비해서 통변을 하게 되면 부모 덕이 있는지, 처 덕이 있는지, 자식 덕이 있는지,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귀를 크게 얻을 것인지를 너무도 자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대가 사주 원국 보는 것도 어렵고 대운 살펴보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 간과하고 쓸데없는 이론에 집중하다 보니 사주 명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사주는 어떻게 본다? 전체적인 큰 틀의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먼저 살피고, 그 사주의 격과 용신의 핵심을 파악한 연후에 대운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틀리지 않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시 경금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명시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지로 토라고 하는 것이 진, 술, 충, 미, 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양토냐 음토냐를 구분했을 때, 양토라고 하는 것은 진토와 술토가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건토냐 습토냐를 따지고 봤을 때 건토는 미토가 되는 것이고 술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건토가 아니라 건토의 반대는 습토가 되겠죠. 습토는 뭐 나머지가 되겠죠. 진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축토가 되겠죠. 축토,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라고 하는 것은 원령에 있을 때, 이것이 원령에 있을 때는 하나의 계절을 뜻하게 되죠. 계절.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것은 이거는 사계월이라고 해서
환절기라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데, 환절기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 바뀐다라고 하는 뜻이죠. 진월 같은 것, 축월 같은 것, 그 다음에 술월, 미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똑같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진술충미토라고 하는 것이 다르죠. 하나는 건토와 습토가 되겠고, 또 어떤 토는 뜨거운 열토가 되는 반면 하나는 차가운 동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축토 같은 경우는 겨울의 토이기 때문에 동토가 되겠고요. 미월의 토는 여름의 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열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진토 같은 경우는 봄의 토이기 때문에 가장 영양분도 있고 가장 생기발랄한 토라고 하면 수월 같은 경우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토인데, 습기도 없고 차가운 그런 토이기 때문에 생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충미토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미월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렸던 거고, 일간이 경금이죠.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금이 되죠. 양금, 양에 해당되는 금이다. 즉 금은 금인데 양의 성질,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금.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긴 한데 얘는 음금이 되겠습니다. 음금, 금이긴 한데 어떤 금? 음에 해당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세련된 그런 개념이죠. 음과 영서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이 높다라고 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것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밝다라고 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투박하고 거칠고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비되는 개념이니까 부드럽고 유연하고 조금은 세련된 것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이에요? 거칠고 투박하고 좀 보기에도 좀 거칠거칠한 그런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음에 해당되는 금은 양금에 대해서 부드럽고 유연하고 세련된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무쇠라든가 아니면 강철 같은 그런 개념, 단단하고 거칠고 경우에 따라서는 날카롭고 이런 금이다라고 봤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옥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금은 보화와 같은 그런 금에 해당이 되죠. 완전히 다릅니다. 자, 무쇠, 강철, 1톤이 있는 경우도 용도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물방울 다이아 10캐럿짜리 하나 있으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뭐 저는 다이아를 잘 모릅니다. 10캐럿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물방울 다이아가 저번에 영화를 보는데 굉장히 좀 고가라고 합니다. 철근 1톤이 좋겠습니까? 10캐럿짜리 다이아가 좋겠습니까? 저는 다이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양은 좋고 음은 나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이라서 좋고 음이라서 나쁜 것 없고요. 음이라서 나쁘고 양이라서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어느 일간이든 간에 중화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양간이 좋고 음간이 나쁘다, 또 내지는 간목은 좋고 개수는 뭐 우루수라서 나쁘다, 이런 개념은 없다. 항상 사주는 중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주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중화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사주를 글자 한자 한자를 파서 들어가기보다는 전체 틀을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꽃을 볼 때, 여러분, 꽃을 볼 때 전체, 예를 들어서 장미라고 하는 장미꽃을 볼 때, 여러분, 장미꽃을 볼 때는 장미의 뿌리부터 줄기에 가시도 달려 있죠. 그 다음에 꽃 몽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건 장미꽃이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지, 장미를 볼 때 줄기는 줄기대로 다 뜯어서 줄기를 놓고, 그 다음에 가시는 가시대로 다 뜯어서 가시를 모아놓고, 잎사귀는 이파리대로 다 뜯어놔서 분해를 다 해놔버리면 그건 장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레라고 하는 것은 바퀴하고 바퀴축하고 손잡이하고 전체가 하나로 조립이 딱 되어 있을 때 수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지, 바퀴 따로 축 따로 손잡이 따로 그 다음에 몸체 따로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돼? 못 씁니다. 그건 수레가 아니죠. 그냥 바퀴는 바퀴 나름대로 하나의 바퀴가 일 뿐이지 그 전체를 수레라고 우리가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너무 한자 한자의 의미를 두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먼저는 큰 틀의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간의 특징을 또 알아야 되겠죠. 일간, 오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면서 완전금 무쇠와 같기 때문에 무쇠라든가 강철은 우리가 용도 있게 쓰기 위해서는 기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기물은 하나 그릇 기자 물건 물자죠. 쉽게 말하면 무쇠로 그릇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칼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좋게 말하면 그 좋은 강철 가지고 명검을 장수들이 만드는 명검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그 기질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야지만 경금을 뜨거운 불로 달구어서 물건을 만들어 낼 수가 있죠. 그 무쇠라고 하는 것은 불이 좀 뜨겁게 달궈져야 좀 유연해져 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차가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 중에서도 정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셨는데 경금일간인데 경신일주에 일간이 좀 왕한데 정화는 없고 병화만 있으면은 병화는 경금한테 용도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쇠를 빨갛게 달궈서 칼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정화인 것인데, 그러면 병화는 용도가 없느냐? 병화는 또 병화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습니다. 병화는 경금 입장에서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되죠. 병화 가지고는 기물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냥 강한 강철을 가지고 그 강한 것을 그냥 칠살로서 다스리는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경금이 병화를 쓰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냐면 무관도 되겠지만 문관이죠. 문관이 되는 것이고, 칠살 병화를 쓰는 사람은 무관이죠. 경찰, 검찰도 어떻게 보면 무직이죠. 군인 같은 거 또는 내지는 운동선수 같은 거 지금 한창 도쿄올림픽이 좀 유행하죠. 그래서 병화도 나름대로 용도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경금은 병화를 쓰는 것보다는 정화를 쓰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대동해서 써야지 충분한 열을 만들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경금하는 것이니까 그 신금에 대해서 내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미토가 연지거나 일지에 있거나 시지에 있을 때는 큰 미토로서의 개념을 갖지만은 그냥 토로서의 개념을 갖지만, 이렇게 월주 밑에 월지에 있을 때는 이거는 계절의 개념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늦여름이 되면서 제가 진술충요는 환절기라고 했는데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또 여름에는 4, 5, 2월이 모두 여름이지만 4, 5월은 화가 왕한 계절, 화왕절이 되어 있지만 미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서, 경금이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관성이 왕한 것이고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경금이 4, 5월 같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미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관성이 아니라 인성이 되죠. 나를 생조해지는 생하자, 나를 생해주는 그런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4, 5월은 일간을 극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면, 미월 같은 경우에는 나를 생조해주는 인성이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미월은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대서가 지난 지도 한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서절 이후가 되기 때문에 하반월이라고 해서 이 대서가 지나게 되면 금수의 기운이 살아난다, 기운이 진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미월에 경금, 특히나 대서가 지나서 하반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지 않다. 약하지 않은 경금, 어떻게 용도가 생긴다? 그런 듯이
병화가 아닌 정화를 얻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해서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미월의 정화 자체는, 미월의 정화는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은 생해줄 수 있을지언정 화의 기운은 화의 기운은 뺏어가기 때문에 정화가 약하잖아요. 이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고, 또 토를 갖다가 좀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간목이 능히 정화를 생주하고 정화가 경금을 이렇게 단련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 먼저 정화를 취용하고 다음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준다, 정화를 도와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면 선정후갑이라고 해서 먼저는 정화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간목을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양금인 경금일간이 월령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일단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이 월지에서 인성을 받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인성에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나 음대 양이 되는 것이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편인은 양대 양이나 아니면 음대 음이 되는 것을 편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일간은 양금이고요, 월지는 음토가 되기 때문에 정인, 즉 양대 음의 관계, 일간은 양이고 인성이 음이니까 얘는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정인 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월지에 미토 하나 정도 있는 걸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경금도 세력이 있고 토도 세력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다, 엄마도 왕하고 모왕하고 자식도 같이 왕하다, 모왕 자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미월에 무토 같은 것이, 무기토 같은 것이 투출하거나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모왕자상이 아니라 어머니는 왕한테 자식이 오히려 약해진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되면 토다매금 내지는 토후매금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다매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으면 금이 땅속에 묻힌다라고 하는 뜻이 토다매금이 되겠고요. 토후매금도, 토후라고 하는 것은 두꺼울 후자를 쓰죠. 토가 두터워지면 금을 매금시킨다라고 하는 같은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월의 경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 간목을 쓰게 되는데, 미월의 경금이 이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순서가 바뀌어요. 간목을 먼저 써서 토를 갖다 제한 연후에 일단 정화를 쓰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토가 너무 많아져서 병이 됐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거죠. 병이 있을 때는 병을 먼저 고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건강한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찾아보게 되지만은,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이냐를 찾기보다는 먼저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를 먼저 살피듯이, 사주에도 병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거는 갖다가 뭐예요? 병을 고쳐야 되죠. 이거는 무토가 왕이죠. 토가 왕이져서 토가 많은 것이 병이 되는 것이고, 간목을 먼저 쓰는 것은 병을 갖다가 병신이라고 하죠. 병을 갖다가 고치는 간목은 약신으로서 이것이 병신과 약신의 관계죠. 약으로서 쓰는 겁니다.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용신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월에 토가 많아져서 무토와 병신이라고 하면 병을 고치는 간목은 약신이 되는 것이고, 다시 정화를 보게 되면은 그 정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용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가 많아지지 않으면 정화를 먼저 쓰고 간목을 나중에 쓸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방식인데, 오늘 명식 연지의 축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죠. 자, 축토도 음토고요, 미토도 음토죠. 정인 두 개가 생겼는데, 이 정인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충이 되죠. 충이 되다 보면은 토라고 하는 것은 붕충, 같은 친구끼리 충한다고 해서 붕충이라고 하게 되고요. 충미충이라든가 진술충이 되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더 왕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미충이 되면 미토가 약해지거나 축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일지에 다시 진토까지 보게 되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술토까지 보게 되면 지지로 진술충미를 모두 갖추게 되는데, 이거는 연월로
충리충이 되는 거고, 일시로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명식 또 마찬가지로 간목이 있어서 토를 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간목이 있은 연후에는 정화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을목은 이 많은 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없고요. 만약에 경금하고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토를 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하고 서로 합을 하려고 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을목이 일하려고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신금이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신금이 얘를 갖다가 극해버리기 때문에 을경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제 요거를 뭐 군비쟁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군비쟁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을목이 경금하고 합하는 것을 신금이 막았다라고 이렇게 좀 좋게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3주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 토가 너무 많아서 사주의 중화를, 제가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사주는 중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죠. 생시가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나빠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한 우행이 좀 큰 틀의 힘을 작용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중화를 이루기는 어떻다? 그렇죠.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먼저 볼 텐데요. 병자시를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자수가 있으면은 여기 연월은 충미충이 되지만은 일지의 진토가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자진합수가 되죠. 토가 있어서 경금이 어느 정도 세력은 있는데, 물론 이제 정화가 없을 때는 병화를 나름대로 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평가 아닌 병화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되니까 좀 문제인 것이죠. 여자로 태어났을 때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일간은 왕한 쪽으로 가는데 화는 계속 약한 쪽으로 가니까, 조우 측면에서도 그렇고 금을 갖다가 단련하는 측면에서도 여자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정축시 이렇게 됐을 때는 지지로 다 토죠. 물론 이제 술토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진토하고 축토하고 충은 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토가 많은 사주가 되고,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모왕자세. 머왕이 아니라 모왕자세하는 그런 사주. 무토기 토가 투출되지 않기 때문에 뭐 매금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토가 많게 되면은 인성이 너무 많아서 경금 자체가 단련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땅속에 묻혀있는 금은 어떻게 됩니까? 녹에 슬게 되죠. 정화가 있긴 한데 간목이 없어서 정화도 힘이 약하게 되니까, 이것도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좀 화운으로 가는 것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자,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목을 보긴 봤지만 미월에 진토까지 있고 축토까지 있는 상태에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10중 8구 뭐가 된다? 토가 많으면 토다 하면 매금 된다. 토다 매금, 인중이 있는 간목 가지고 이 토를 갖다 제해야 되는데, 투출되지 않은 지장간에 지지 있는 인목 하나 가지고 이 왕토를 갖다가 제하기는 좀 어렵다. 자, 그러면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일단 목운이 와서 토를 갖다 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목을 얻은 상태에서는 정화를 보는 것이 좋은데, 역시나 사주는 토가 너무 많아서 중화를 이루기 어려운 사주임에는 틀림없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경진시도 뭐 다토에다가 경금, 신금, 이거는 그냥 일간하고 토 정도밖에 없는, 그러니까 화도 없고 목도 없는 이 을목이야 뭐 신금에 의해서 파급돼서 없어졌으니까 용도가 없는 것이고, 재성도 없고 재관이 없는 그런 사주죠. 그냥 평범하거나 조금 삶이 좀 답답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고, 사화를 보긴 봤지만 역시나 사화 가지고 금을 단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화를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인 것이고요. 역시나 3주까지 충미진토가 있어서 이런 사주들도 크게 발전을 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사주. 이모시 같은 경우 그냥 굳이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 갑신시 같은 경우에도 뭐 신금을 얻긴 얻었지만 일단 관성이 없죠. 미중에는 정한 용도가 없습니다. 춤춤돼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잘 봤을 때
토가 너무 많아서 사주가 중화를 이루기 어려웠는데, 생시에 어떤 생시가 온다 하더라도 이 사주를 중화하기는 좀 어렵죠. 이런 날은 대체적으로 출산태기를 좀 안 하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라도 이날 꼭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싶을 때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정해시 정도의, 남자 같은 경우는 정해시 정도 태어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자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초년이 병신정요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 목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무토가 투출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뭐 갑신시 정도, 이 정도가 낫지 않을까. 병자시도 좋지 않고 정축시도 좋아요.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겠고라고 해서, 어, 오늘 같은 경우 역시나 토가 많은 사주라 뭐 어떤 생시든 간에 크게 중화를 이루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